예, 6주차 이제 과제물에 대해서 수강생분들에게는 제가 채점을 해서 그 점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수만 올렸고 그 자세한 설명 같은 거는 개별적으로 하지는 못했거든요. 이제 오늘 지금부터 2시 정도까지 이제 약 1시간 가량 6주차 과제물 중심으로 악센트하고 이제 발음에 관한 설명 연습을 좀 하고, 그리고 후반부에 2시 이후에는 통역 관련해서 노트 테이킹이라든가 다른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6주차 과제물 내용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으셨죠? 안 가져오셨죠? 예. 여기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1번부터 여러분도 일단 그 노트 같은 데다가 요거를 적어 보세요. 홈페이지 2번, 땡큐. 예, 이렇게 10개 단어가 있고요. 그다지 짧은 단어는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복합 명사라든가, 이제 숫자, 조금 이제 긴 숫자, 이제 그러한 것들인데, 이것을, 2개씩, 여기서부터 한번 발음을 해보세요. 또박또박, 예. 네. 네, 그 다음에. 크게. 예. IT가経営신고 예. 엘렉트로닉스 기술,衆議院 예. 国民生活 最高機関 예. 그리고 그 제일 뒤에 분. 홈페이지 1952년 예. 正確なところもあれば、ちょっとそうじゃないところもあったり、あるいは発音は正確だけれどもアクセントが正確でなかったり、逆にアクセントは正確だけれども発音がちょっと正しくない、いろいろありましたが, 악센트 기고, 악센트 기호는 다 배우셨죠? 어떻게 표시하는지. 우선 첫 번째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여기에 악센트 핵이 있습니다. 홈페이지.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1912년인데요. 악센트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악센트 단위. 어느 정도 그 단위에서 약간 이제 끊어준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약간 끊어집니다. 생큐100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생큐100 12년.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의 악센트 단위이고 그 다음에 Q100가 하나의 단위, 12년이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라는 것은 이 자체가 이제 홈 페이지 두 개가 이제 합쳐진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악센트 단위는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1호 이것도 약간 여기서 이제 끊어지면서 다이 이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화 쇼hin가인데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형을 뭐라고 합니까? 평판형 해방가다입니다. 악센트 핵이 없고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IT가 이것도 평판형 해방가다입니다. 악센트 핵이 없어요. 악센트는 각구가 아리마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복합명사가 많이 나오는데 개라는 말하고 신조, 경영의 신조 두 명사가 합쳐졌습니다. 근데 원래 단독으로 할 때는 개의 신조 둘 다 평판형이에요. 그런데 복합명사가 되면은 어떠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혹시 들었습니까? 예, 뒤에 명사의 첫 번째 소리, 우시로노 메시노 입바꿈에 고코니 카쿠가 오카레루 바이가 오이 데스. 두 번째 뒤에 오는 명사의 첫 번째 소리에 악센트 핵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100%는 아니에요. 100%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80% 내지는 90% 정도가 그러한 식의 악센트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개의 신조이지만 합쳐져서도 악센트 단위는 하나입니다. 악센트 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의 신조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길지만은 그래서 이 단어의 악센트 정확도가 그다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단독으로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악센트 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까지 한다면 일렉트로닉스 니 엘렉트로닉스 핵이 어디에 있어요? 조금 천천히 해볼까요? 엘렉트로닉스 니 엘렉트로니까지는 내려가지 않죠. 닉스 노레레레레레도처럼 물론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도 확실하게 여기가 뭐 높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떨어지고 이제 그것은 아니지만은 이러한 단어를 이제 많이 듣다 보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듣다 보면 나중에는 꽤 정확하게 판별을 할 수가 있어요. 엘렉트로닉스 그 다음에 기술 요거 단독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기주츠 아타마다카 데스 기주츠 엘렉트로닉스 기주츠이지만 합쳐져서 엘렉트로닉스 기주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만약에 지금처럼 발음을 한다면 그냥 따로따로 두 단어로 발음한 경우고 하나의 복합 명사로 발음을 한다면 이것은 외래어이고 이것은 한자이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뒤에 오는 명사의 첫 번째 소리 여기에 악센트 핵이 놓여집니다. 엘렉트로닉스 기주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두 개의 복합 명사는 아니고 말하자면
이러한 것은 대체로 이제 부속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화라는 것도 이것도 이제 부속어인데요. 그냥 화 단독으로 쓰이진 않죠. 어떤 단어에 뒤에 붙어서 기능을 합니다. 혼자서 사용될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앞에 오는 단어 같은 것은 보통 이제 자립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에 오는 이러한 것을 이제 부속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상품화 할 때 화도 그렇고, 원 이것도 이제 단독으로 쓰이진 않습니다. 슈기라는 명사 뒤에 이제 붙어서 자립어 플러스 이제 부속어 이제 그런 형태의 단어인데, 이 단어는 슈기까지는 저고고, 그 다음에 기잉, 고저저 그렇게 여기서는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 고쿠민 세카츠, 이것도 이제 두 단어, 두 한자어가 연결이 된 경우인데, 원래는 고쿠민平板型生活、これも平板型です。2つとも平板型ですが、複合名詞になった結果、복합명사가 돼서 국민生活, 여기에 핵이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최고 기관, 사이코 기강, 여기에 핵이 있습니다. 나카다카 중고형인데 사이코 기강. 근데 이것도 합쳐져서 복합명사가 되면 사이코 기강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10개 단어 중에서 평판형, 해방 같다는 4번하고 5번 요 두 개예요. 4번하고 5번 이 두 개인데, 여러분 스스로 발음할 때 악센트형이요, 쇼hin가, IT가 이런 평판형으로 발음하는 거 하고, 사이코 기강, 뭐 계신조, 국민 생활, 중고형으로 발음을 하는 거 하고 어느 쪽이 편해요? 중고형이 편해요. 어떠세요? 근데 거의 뭐 주저하지 않고 중고형이라고 답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건 느낌상 그렇다는 거죠. 근데 확실하게 이게 더 힘들어요. 이쪽이 이게 확실하게 힘들고 저거는 뭐 그다지 힘들지 않고 그런가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어가 이런 식이라서요? 한국어도 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악센트형 같은 게 있기는 한데, 이러한 식의 그러니까 낮은 거를 L, 로라고 하고 높은 소리를 하이, H로 표시를 할게요. 첫 번째 소리 하나만 낮고 고 높은 소리가 4개 이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이것도 4개 이어지고요. 근데 이렇게 높은 소리가 중간에 뭐 가끔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4개씩 이어지는 말이라는 것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영어 사전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그 악센트 기어 있죠. 악센트 기어 높게 높게라기보다 영어의 경우는 강하게 발음하는 데다가 이렇게 점을 찍거나 아니면 두 번째 악센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점을 찍는데, 이 점이 뭐 2개, 3개 연달아 있는 경우는 절대 없죠. 그러나 가끔가다 아니면 단어 중에서 하나 내지는 뭐 2개 정도 강하게 발음을 해주는 악센트가 있긴 하지만, 강하게 발음을 해주는 소리가 한 단어 중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거나 그러한 것은 영어에는 절대 없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고 다른 서양어도 대부분 그래요. 한국어는 뭐 비슷하게 높은 소리가 몇 개 이상 이어지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4개씩, 5개씩 이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람이 작게 말하는 것보다 큰 소리로 말하는 게 조금 더 힘들어요. 그 에너지 소모가 조금 더 많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낮은 단어로 말하는 것보다 높은 단어로 말하는 게 그게 더 힘들어요. 에너지가 더 많이 소요가 됩니다. 더 긴장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높은 소리가 4개씩 연속이 되기 때문에 긴장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긴장 유지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단어는 둘 다 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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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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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평판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는 있어도 발음을 하다 보면 아주 많은 패턴이 쇼힘가, 뭐 IT가 그런 식으로 뭐 이런 데다가 그 핵을 두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핵을 두는 위치도 IT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뒤에서 2번째 정도의 핵을 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단어가 긴 경우이지만 더 짧은 단어로 일본의 그 원래 명사는요, 연박의 단어가 압도적인多いです. 가장 많은 것이 이제 4박 단어인데 가령 이제 오사카 이러한 지명이 있죠. 요코하마, 오사카 둘 다 평판형입니다. 악센트 핵은 없어요. 오사카, 요코하마. 근데 이러한 단어를 그 미국 사람이 보통 어떤 식으로 발음해요? 미국 사람이 아주 그 일본어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이라면 뭐 미국 사람도 오사카, 요코하마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렇게는 별로 안 하는데 오사카, 뭐 요코하마 그런 식으로 해요. 대체로 90% 이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라고 한 것은 말하자면 여기 뒤에서 2번째에 핵이 있는 경우고 요코하마 이것도 뒤에서 2번째. 실제로는 사박 명사 중에서 평판형 악센트를 가진 단어가 4분의 3 정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은데 서양 사람뿐만 아니고 한국 사람이 발음을 할 때에도 뒤에서 2번째 박에다가 핵을 둠으로써 잘못된 틀린 악센트로 발음하는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짧은 단어도 그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지면은 더더욱 그렇게 틀리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과제물을 제가 총 이제 130, 40명 다 이제 듣고 채점을 해봤는데 실제로 아까 그 답하신 대로 단어 길이는 6번, 9번, 10번 이게 더 길어요. 한 8박 정도가 되고 저건 한 5박이니까 이게 더 긴데 이러한 단어는 중고형으로 하는 단어는 악센트의 정확도가 상당히 높았고 그에 비해서 단어가 이거보다는 짧지만 평판형 이 두 단어는 정확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판형 단어가 많기 때문에 악센트 연습을 할 때는 물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평판형으로 정확하게 발음하는 연습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중을 더 많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악센트 이외에 이제 발음 역시 절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큰 목적이 악센트였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악센트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악센트가 정확해도 발음이 엉망이면 이제 알아듣기 힘들 테니까요. 크게 제가 느꼈던 점을 이야기하면 이러한 장음 한국에서는 페이지가 아니고 페이지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을 뭐 굳이 길게 발음을 안 하죠.
홈 페이지 그렇게는 안 하죠. 그렇지만은 일본어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장음 부어가 들어가고 발음을 할 때에도 이것도 하나의 소리로 발음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장음 부어는 아니지만 이 부분도 결국은 장음이죠. 큐, 그 주 여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타금이 한국 사람한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아마 분명히 그 일본어 발음 연습 다른 과목에서도 설명도 하고 연습도 하셨겠지만요. 한국에는 그 저것과 이제 비슷한 소리로 다가 있고 타가 있고 혹은 이제 따가 있는데 정확히 저 소리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영어 발음이 더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모음에 대해서는 확실히 우리말의 모음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 할 수가 있는 게 사실인데 자음에 대해서는 우리말의 이 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D도 아니고 영어의 T도 아니에요. 타라고 하는 것은 T에 거의 가깝지만 이 소리는 영어에는 거의 없는 소리고 근데 이제 일본어에서 타 이것은 영어의 D, 영어의 T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음에 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한국 사람보다 일본 사람이 영어를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종류뿐만이 아니고 바, 파, 바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이 바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B도 아니고 P도 아니고 그 중간쯤인데 굳이 말하자면 학술적으로는 P에 가깝다고 합니다. 가령 부산 표기를 할 때 과거에는 얼마 전까지 PU로 표기를 했다가 최근에 이제 B로 바뀌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지만은 음성학적으로는 P에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은 B는 유성음이고 P는 무성음입니다. 근데 우리말의 비읍 발음은 무성 자음이기 때문에 음성학적으로는 이쪽이 더 가까운데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학자가 보기에는 잘 납득이 안 가는 이유로 인해서 최근에는 뭐 공식적으로 B로 바뀌기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일본어의 파라고 하는 것은 거의 영어의 P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제 파 둘 다 영어의 P하고는 가깝지만 우리말의 비읍하고는 마도 아니고 파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음의 그 유성음이냐 무성음이냐 그것이 상당히 미묘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기역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카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에 가하고 둘 다 다른 소리입니다. 근데 유성음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가 유성음인지는 아시죠? 발음을 할 때 성대가 진동하는 소리가 이제 유성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유성음입니까? 무성음입니까? 다.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다라고 이제 발음을 하면 성대는 떨려요. 진동을 합니다. 다만 이 자음 때문에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라는 모음 때문에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귿 자체는 디귿만 마련하게 발음을 한다면 드라고 발음을 하면 그 경우에는 진동을 안 해요. 근데 드 할 때도 모음을 발음을 해버리면 진동을 하는데 디귿 자체는 무성음이기 때문에 진동을 안 합니다. 이제 아 모음이 이제 합쳐져서 진동을 하는 건데 다라는 소리는요, 기계로 측정을 해보면 소리가 남과 거의 동시에 성대 진동이 관측이 돼요. 그 성대 진동을 관측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진동이 될 때 이러한 식으로 뭐 파형 같은 게 이제 진하게 그려지는데, 다는 소리가 남과 거의 동시에 진동이 됩니다. 저 디귿 소리하고 아 모음이 거의 합쳐져서 발성이 되기 때문에. 근데 타라는 소리는 아주 정확하게는 트 소리가 먼저 발음된 다음에 아 모음이 발음이 되기 때문에 성대 진동은 소리가 나는 것보다 조금 늦어요. 뭐 100분의 5초라든가 아주 짧은 시차이긴 하지만요. 타. 일본어의 타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어 타라는 것은 소리가 나고 먼저 소리가 나고 조금 더 있다가 성대가 진동이 됩니다. 그런데 나 혹은 이제 영어의 DA 같은 소리는 소리가 나기 전부터 진동이 이미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발음을 해보면 다, 바, 가처럼. 그래서 진동하는 타이밍이 소리가 나기 전이냐 거의 동시냐 후냐 그거에 따라서 타가 될 수가 있고 다가 될 수가 있고 다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이러한 설명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 가, 바 그러한 소리를 발음할 때에는 다, 하면은 이미 진동이 되니까 다, 가, 바처럼 처음에는 연습을 하면 다이 이치고 정확하게 진동된 상태에서 타금 발음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건 연습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이야기할 때 나레 데스까 그거는 이상하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집에서 연습할 때만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타하고 일본의 타하고는 조금 다르긴 한데 이게 더 이제 강합니다. 조금 더 강하긴 하지만 타를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발음을 해도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너무 강하다는 느낌을 별로 주지는 않아요. 아주 미묘한 차이기 때문에. 그래 절대로 나 이건 타 이건 디귿으로 그 어중간한 이 소리로 발음을 하지는 마세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말 발음이지 일본어에는 이러한 소리는 절대 없습니다. 기역도 없고 비역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타금을 이제 그렇게 뭐 이러한 이론도 일단 참고로 이해를 해 두시고 거기에 입각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바, 가 그러한 식으로 연습을 해 보면은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이 소리도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죠. 일본어에서 한국인 학습자가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발음 중에 하나인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이 소리는 이제 제 느낌상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뭐 내지는 뭐 비슷한 소리를 하다가 조금씩 이 에 가까워졌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처음에 잘 안 되다가 쓰 내지는 뭐 쯔처럼 하다가 조금씩 쯔로 점점 가까워졌다라는 기억이 있고요. 가, 다, 바 그러한 것은 잘 안 되다가 계속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가 하니까 지금 된 것 같다. 순간적으로 안 되다가 어느 순간에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이긴 하지만. 예, 그리고 여기서도 이치고 장음이니까 이제 충분히 길게 발음을 하고, 그리고 쇼hin가 여기서도 이제 장음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도 의외로 틀리기 쉬운 정확하지 않은 발음이 있는데, H 발음에 대해서는 여러분 혹시 지적을 받아보거나 중점적으로 연습을 하신 경우가 있어요? 하히후헤호 기초 뭐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들으셨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 하 발음을 가운데 껴있으면 자꾸 생략시켜서 이 발음이나 네. 오 발음이 오 발음을 한다고. 예, 맞습니다. 그 히읗 이 소리가 흐 소리가요. 어두에 오면은 대부분 강하게 제대로 발음을 하는데 어중에 오면은 이것이 그냥 이응 발음으로 H 자음이 거의 탈락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가 많다기보다 그게 하나의 우리말의 이제 발음상의 원칙과도 같은 건데요. 가령 뭐 박근혜, 근혜지만 실제로는 박근혜라고 하죠. 흐 소리는 거의 없어져요. 그러한 그 발음상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일본어를 할 때도 무의식 중에 나타나 버립니다. 이 소리 하나를 발음하는 게 절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이게 단어 중간에 어중에 오게 되면은 쇼힌가인데 쇼인가처럼 발음해 버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전공을 하시는 이 단어도 이게 절대로 니홍고는 아니고 니홍고인데 어중에 오다 보니까 이것을 니홍고처럼 발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뭐 쇼힌가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전공하는 언어를 제대로 발음 못한다라고 한다면 상당히 이것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의식만 하면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니홍고 어려운 거 아니죠. 쇼힌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방심을 하면, 의식을 안 하면 쇼인가, 니홍고처럼 되어버리니까 조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IT가 고코모 초音が入りますし、KEAE라고 발음 안 하고 그냥 KE 이것도 사실상 장음입니다. 길게 개신조 여기서도 장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은 이 소리도 우리말에 이응 받침 혹은 니은 받침처럼 생각을 한다면 싱신 저게 그냥 하나의 소리인데, 신조 이것은 두 개의 소리입니다. 신조 아주 만약에 천천히 한다면 신조처럼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소리예요. 그리고 뭐 물론 아시겠지만 조 뭐 큐, 샤, 주 이러한 요음은 문자는 두 개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뭐 두 개의 소리로 지요처럼 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이제 잘못된 거고요. 케이신조 초원과 2つ 発音それからここは陽音の長音です。それからエレクトロニクス
この単語はちょっと長いんですが、この辺일렉트로처럼 우리말을 이제 발음을 하는데 외래어를 우리말처럼 발음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일렉트로라고 하지만 이제 너무 좋은 발음을 할 필요는 없고요. 어디까지나 외래어도 일본어라고 생각을 하고 에레크토로にスこの部分までも明確に聞こえるように이 부분도 확실하게 명확하게 들리게끔 발음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주츠, この発音は濁音プラス陽音プラスさっき難しいといったつという発音が3つ連続してこれ自体が簡単ではありませんが이 자체가 쉬운 발음은 아닌데요. 기주츠. それから기주츠 국민生活츠 가 나오니까 이것도 참고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츠 발음을 하기 위한 연습이랄까 혹은 그 설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들으셨겠지만 다른 설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그래도 비슷한 소리라고 하는데요. 스, 쯔, 쯔 미묘하게 다르죠. 뭐가 다릅니까? 입 모양은 거의 같아요. 입 모양 거의 똑같고 이 모양도 이의 움직임도 거의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발음하는 거 여러분 보셔도 혹은 카메라로 찍어도 달라 보이는 건 없어요. 다만 입 속에서 이 뒤에서 혀의 움직임 그것만 다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쯔라고 할 때는 혀가 입 천장을 순간적으로 쳐줘야 돼요. 쳐줌으로써 그 공기가 일시적으로 막혀야 됩니다. 쯔 혀를 순간적으로 친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것도 하면서 스스스스 하다가 스스스스 쯔 이제 그런 식으로 발음도 해보시고 혹은 쯔 이것은 우리말에 있는 발음인데요. 요거하고의 다른 점은 혀의 모양이에요. 쯔 발음을 할 때에는 즈도 거의 혀의 모양은 똑같은데 즈 이것도 어려운 발음 중 하나입니다. 즈 발음할 때에는 혀가 그냥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혀에 힘을 줘야 돼요. 이게 이제 아랫니고 이게 혀면은 아랫니 뒤에다가 바짝 붙여서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세요. 즈 물론 쯔 할 때는 약간 움직이긴 하지만 힘을 줘야 돼요. 혀가 이렇게 붕 떠 있으면 이 발음처럼 되어버리고 힘을 줬을 때 혀의 모양 혹은 혀의 움직임 그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쯔 발음이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식으로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특별히 악센트나 발음이 크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가끔가다 키캉 지금처럼 발음하면 되는데
기강, 우리말에 경험 비슷하게 뭐 발음하는 학생이 간혹 있기는 했지만 그것은 거의 이제 개인적인 습관이고 버릇이고 뭐 그다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느낌은 이 소리라기보다는 이 소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기강. 그러면 今説明したようなことを意識しながら踏まえて一緒について発音をしてみてください。十分特にこういうところ伸ばして書くはここです。ホームページ1912年ここもH の子きちんと強く発音してください。1000までが一つ、900までが一つ、12年で一つ。もう一度。1912年。900처럼 하시는 분 계시는데 912年。第1号。먼저 그 진동을 시키고第1号商品化 IT 化はい経営信条エレクトロニクス技術エレクトロニクス技術衆議院国民生活最高期間기간이 아니고 단독으로는 기간最高期間네.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皆さん知っている日本の都市の名前何でもいいから言ってみてください。すいません東京都じゃなくて何々市の名前東京も都市ですが東京の場合は東京市じゃなくて東京都だから、市の名前静岡、はい長崎はいそれから富山神戸姫路名古屋じゃあ県の名前言ってみてください。ここに市でもあって県もあるんですが県の名前宮崎沖縄はいこのくらいでいいでしょう。
지금 오신 학생도 여기다가 적어주세요. これのではアクセント発音をしてみてください。おじゃなくてのですね。長野ですか？長野。これは静岡。静岡じゃなくて静岡です。これは長崎、富山、神戸、姫路、名古屋、愛媛です。岩手、茨城. 이바라기라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일본 사람 중에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이바라기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한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이바라키현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 이바라기ではなくて 이바라키です. 그런 게 있었을 정도입니다. 이바라키. 그리고 미야자키. 히로시마는 아니고 히로시마도 아니고 히로시마도 아닌데 히로시마 오키나와 これは市、県はくっつけないで、市の名前そのもの、県の名前そのものなんですが、まずこれを見ると一つの傾向として何が言えますか? 어떠한 경향이 있어요? 後ろから2番目に書くですか? 後ろから3番目、後ろから3番目。はい。これは、中高、これは頭高ですが、後ろから数えると、뒤에서 세면은 마이너스 3、これもマイナス3、マイナス3、マイナス3。マイナス3型が多い。뒤에서 세 번째 소리에 박에 악센트 핵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고유명사에서는. 그리고 물론 여기 지금 한 12개 정도의 지명밖에 없지만 마이너스 2型 これはほとんどありません. 뒤에서 두 번째 소리에 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고유명사의 경우는 미고형, 오다카, これもありません. 고유명사에서는. 물론 일반 명사에서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다 있지만 고유명사는 마이너스 3型 혹은 지금은 이게 별로 많지는 않지만 평판형도 실제로는 꽤 많이 있습니다. 평판형 내지는 마이너스 3型가 많고 미고형, 오다카型, 마이너스 2型 뒤에서 두 번째 소리에 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一つぐらい例として平板型のこれ市でもあり県でもあるんですが新潟平板型です。パターンが一つではないですね。これは覚えないといけません。覚えるしかないです。あるいは覚えなくても굳이 기억을 안 하더라도 이제 많이 듣다 보면 뭐 나가노가 아니고 나가노였지. なんとなくわかる場合もありますが、대충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원칙적으로는 하나하나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여기에 규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왔어요. 알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다만 여기에 시, 캥 이게 붙으면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발음을 해볼게요. 나가노시, 시즈오카시, 나가사키시, 도야마시, 고베시, 히메지시, 나고야시, 니이가타시. 共通点は何ですか? 공통점이 뭡니까? 뭔가 느꼈죠? 그 표현은 못하겠지만 시 바로 앞에 악센트 핵이 있어요. 시 바로 앞에. 뭐一度 나가노시 여기 핵이 있었죠. 나가노시, 시즈오카시, 나가사키시, 도야마시, 고베시, 히메지시, 나고야시, 니이가타시. もし 이러한 시는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러한 게 있다고 한다면 가라노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는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안 붙었을 때는 원칙이 아니고 하나하나 외우는 수밖에 없지만 이 말이 붙으면 항상 나니나니시, 나니나니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리버 이 경우는 이제 자리버라는 것이 이제 고유명사 지명이지만 자리버 플러스 부속어 이 시라는 것이 여기서는 부속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어 조합이 되었을 때에는 항상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 그래서 이제 시라는 부속어의 경우는 항상 자기 바로 앞에 소리에 핵을 놓는다라는 역할을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는 캥 제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캥이 없었을 때는 이로이로 아리마스가 에히메県, 이와테県, 이바라키県, 미야자키県, 히로시마県, 当然 오키나와県그렇죠. 뭐 오키나와県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키나와県이 경우도 시와 마찬가지예요. 이 캥이라는 부속어 바로 앞에 핵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どんな場合でもだからこれ覚えるときは皆さん何々県何々県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나니나니에다가 핵을 두고 발음을 했죠. 나니나니県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나니나니시 나니나니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캥이라는 발음의 의미는 다르지만 캥이라는 부속어 어떠한 게 있습니까? 캥이라고 발음이 되는 부속어, 후속국어 どんなのがありますか? あるいはしでもいいですが、しという発音の付属語。敵も付属語なんですが、例えば뭐 선거권, 투표권, 뭐 영유권, 무슨 권, 고래 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립어 다음에 붙어서 부속어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권이라는 단어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 뭐 상품권, 대기권, 이 권,
発音は日本語ではこれも剣です。何々。で、この剣とこの剣、あるいはあの剣は漢字も違いますし意味も違います. 의미가 다르지만은 발음이 똑같은 부속어인 경우는 악센트의 패턴이 거의 같아집니다. 거의. 가끔가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 권의 경우도 결국은 저거랑 똑같이 나니나니깽 그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투표 평판형입니다. 원래는 도효 평판형인데 투표권이라는 단어가 되면은 저 원칙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도효갱. 다만 이 경우는 바로 앞에 소리가 이제 장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핵을 둘 수가 없고 하나 앞으로 하나 왼쪽으로 이동이 되어서 도효갱 그렇게 되기는 했지만 저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니면 선거권, 생교, 혼라이와 생교, 두고형인데, 생교갱, こうなります。あるいは、この県、首都、本来は首都、ここに書くなんですが、県がくっつくと、首都圏、県の、すぐ前の音、ここに角が置かれて、首都圏、こうなります。市の場合は、例えば、こういう市もありますね。名前、名字の次にくっつく市。이 경우에도 이제 발음이 똑같으면 원칙적으로 나니나니 씨, 이 사람 이름 다음에도 다나카, 원래 다나카 해방가타인데 다나카 씨가 아니고 다나카 씨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 거의 예외를 일부 아주 가끔 있을 예외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 시익은 혹은 다른 시도 또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라는 부속어의 경우 혹은 캥의 부속어 나니나니캥이라고 할 때에는 항상 부속어 바로 앞에 악센트 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이 화라는 부속어의 경우에는 쇼힌가, IT가 또 무슨 화가 있습니까? 나니나니카どういうのがありますか? 국사이가 그 경우도 역시 평판형 해방가다. 또ただ 상교가 じゃなくて 상교가 はい 글로벌화 외래어 다음에 이 화가 붙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으로는 글로벌 로의 핵이 있는데 카가 붙으면 이 화라는 부속어가 한 글자 한 박이지만 뒤에 오는 이 부속어의 역할이 상당히 지배력이 상당히 강해요. 악센트에 있어서는 특히. 그래서 글로벌화 앞에 있는 악센트를 마음대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이 화뿐만이 아니고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한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지만은 이 일본어가 프랑스어가 외국어가 한국어가 이 카의 경우도 모두 평판형입니다. 혹은 그 회사 부서営業課、購入課、
人事課すべて平板型です。あるいは、翻訳家、音楽家、作曲家、ただし作家、これは平板型なんですが, 이것은 결과적으로 평판하게 되기는 했지만 사쿠라는 것은 자리버는 아니죠. 어디까지나 자리버 플러스 부속어인 경우에 이 원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또 무슨 카라는 발음의 부속어가 있다면 그 경우 역시 평판형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카하고 시캥 세 개 부속어만 제가 예로 들었는데요. 그 밖에 예를 들어서 택기 아까 뒤에서 말씀하셨는데 뭐뭐적 이 부속어가 붙는 단어 상당히 많죠.積極的, 국사이적, 効率的 すべて平板型です。すべて平板型的。그 자리버의 길이는 물론 여러 가지입니다. 다만 이 단어 조합은 한자어가 많습니다. 한자어의 자리버. 그리고 부속어는 거의 한자어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한자어는 사과처럼 이제 두 글자, 니모지칸고가 오인데스가 두 글자인 경우에는 밖으로 표시를 하면 사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부속어는 두 개가 아니고 이제 하나인 경우도 있고 가끔가다 세 개, 삼박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것은 자리버는 사박, 부속어는 이박 혹은 일박이라고 봤을 때 이 조합의 단어의 악센트형은 1번 아니면 2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1번이라고 하면 전체가 부속어까지 포함해서 합쳐서 평판형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캥, 시처럼 부속어 바로 앞에 핵이 있는 경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 사람, 한국 사람을 포함한 외국 사람은 뒤에서 두 번째 여기에다가 핵을 두어버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러한 형태의 악센트형은 이 단어 조합에서는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고 평판형이거나 아니면 부속어 하나 앞에 핵을 두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국사이적,積極的, 고리적 같은 발음을 할 때도 알고는 있지만 혹은 몰라서 국사이적, 간세츠적 태에다가 핵을 두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만 절대 그러한 악센트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속어가 그 밖에도 이제 많이 있는데요. 1번, 2번으로 이제 나누어서 이야기하면, 나니나니세, 例えば、
유효세, 유효세, 고립세,積極性,自律性, 무슨 성, 이것도 자리법 다음에 붙어서 기능을 많이 하는데,何々性또 覚えれば OK です。平板型です。あるいはこの性じゃなくても、これもありますね。무슨 제도 이야기할 때. 大統領制、内閣制みたいなこの制もやはり平板型。あるいは側、 이것도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죠. 左側、右側、廊下側、通路側、何ですから覚えるときは何々側、何々側と覚えれば OK です。それからこれに該当するのとしては、他に書もありますね。裁判所、派出所、発電所、この書だけじゃなくて、この書なんかもそうです。1번에 해당되는 부속어하고 2번에 해당되는 부속어하고 어느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둘 다 이제 꽤 많은데요. 발음이 같으면 한자가 다르더라도 의미가 다르더라도 보통 같은 부류에 대부분 속하고 또 어느 쪽이건 간에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일일이 외우지 않아도 이러한 부속어가 붙었을 때에는 뭐 둘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꽤 편리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혹시 여기까지 악센트 내지는 발음에 대해서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세요? 예, 그러면 남은 시간 이용해서 노트 테이킹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어 통역 연습을 수강하시는 분도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아직 9주차 강의 한 번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그 수강을 안 하시는 분은 다른 데서는 아마 별로 못 들어봤을 텐데요.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통역을 할 때 통역사들이 사용하는 기록 수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메모하고는 달라요. 메모는 글자로만 보통 이제 쓰는 것을 가리키는 건데 메모하고 다르고 혹은 요새는 별로 많이 사용을 안 하지만은 속기하고도 다릅니다. 통역을 할 때, 순차 통역을 할 때만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요, 한 문장을 이야기할 테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뭐 메모도 좋고, 노트 테이킹을 뭐 설명을 듣고 안다면 노트 테이킹을 하셔도 좋고, 혹은 속기를 배우셨다면 속기를 해도 좋습니다. 받아 적어 보세요.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연사가 한 이야기를 연사가 한 이야기의 핵심을 기호 등을 통해서 메모하는,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 표현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연사가 한 이야기를 혹은 이야기의 핵심을 기호 등을 사용해서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는 문장을 지금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
그것을 뭐 그대로 문자로 이제 받아 적는 것은 그냥 기록이고, 그것을 말합니다라고 했지만 말함 혹은 말한다라는 식으로 약간 의미 부분을 바꾸어서 이제 메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지금 한 이야기를 노트 테이킹으로 제가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例えばこんな感じです. 예를 들어서 이러한 식입니다. 이것은 알겠죠? 노트 테이킹. 이제 영어의 첫 글자 노트 테이킹. 점점 해놓고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은 혹은 뭐 노트 테이킹이라 함은 그러한 것을 이 기호 같은 것으로 나타낸 거고, 이거는 뭔지 알겠어요? 사람, 연사. 예, 이렇게 이제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의 뭐 이제 그림, 이모티콘 비슷한 건데, 연사가 말한 내용을, 이게 이제 기호고, 뭐 이게 이제 노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핵심을 기호 등을 통해서 기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받아 적는 것이, 기록을 하는 것이 노트 테이킹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뭐뭐이란, 뭐뭐를, 뭐뭐이다, 이런 글자는 일체 사용을 안 했습니다. 물론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통역사가 받아 적을 때에도 뭐 이런 비슷한 것까지 글로, 문자로 기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전형적인 노트 테이킹의 하나 이제 사례를 말하자면 이러한 식으로 별로 쓸데없는 거는 기록을 안 해요. 원칙적으로 중요한 핵심 단어, 키워드, 키워드, 重要な単語みたいなもののみ書き取る、記録するというのがノートテイキングです。근데 노트 테이킹만 가지고, 이것만 갖고 아무리 유능한 통역사라고 하더라도요, 정확하게 해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해독이라는 표현이 뭐 적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보고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더라? 혹은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통역한다는 것은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셨죠? 이해를 했으면,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기억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철학책을 한 페이지 혹은 반 페이지 읽었는데 전혀 이해를 못했다. 잘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봤다. 뭐 아주 어려운 드라마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이해를 할 테니까 어제 봤던 드라마를 친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다지 어렵지 않죠. 그거는 정확히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통역사가 통역을 할 때 연사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우선입니다. 첫 번째는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다만 이해를 했더라도 조금 전에 한 것처럼 한 문장 내지는 두세 문장 정도까지는 훈련을 쌓으면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기억력만 가지고 꽤 정확하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통역 상황에서는 두세 문장 정도가 아니고 뭐 30초, 1분, 2분, 심한 경우에는 5분 정도 멈추지 않고 끊어주지 않고 계속 이야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5분 정도 이야기를 아무리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확하게 기억력으로 통역하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 경우에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으로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기억력을
되살릴 때 보조 역할을 해준다. 그래서 아까 이해했던 그 기억력과 이 노트 테이킹을 잘 연결을 시켜서 보다 정확한 통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노트 테이킹이라는 겁니다. 근데 앞으로 그 일본어 통역 연습 수강을 하시면 그 강의 화면에 그 실습 조교가 하는 노트 테이킹 내용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노트 테이킹 한 거에 대해서 이제 후반부는 제가 아니고 김혜원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도 코멘트도 하시고 뭐 지도도 해 주실 거예요.